안녕하십니까. 경제 읽어주는 남자 아메리트 파이낸셜 수석 부사장 이용돈입니다. 6월 10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금리 인상 이야기부터 좀 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2022년 3월부터 2022년 그 작년이죠. 15개월 동안 10차례에 걸쳐서 숨가쁘게 이어온 금리 인상을 한 차례는 건너뛰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단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연준이 내일하고 모레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우리가 FOMC라고 부르죠.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 5에서 5.25%를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롬 파웰 연준 의장은 지난해부터 지속되어 온 금리 인상과 최근 은행권 부실 등이 신용 여건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하기 위해서 이번에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최근에 시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연준 인사는 이번에 금리 인상을 한 차례 중단하는 것이 긴축 통화 정책의 종료를 의미하지는 않는 것이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이번 달에 시장에서는 일단 연준이 6월 달은 건너뛰어도 7월에 0.25%포인트를 인상한 후에 12월에 0.25%포인트를 인하할 것으로 점치고 있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서 파월 의장이 정례회의 직후에 가는 기자회견에서 향후 금리 인상 여부에 대해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 내일 FOMC 회의를 시작할 때 발표되는 게 있어요. 우리 미국의 5월 CPI, 즉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는데 이번 금리 인상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 시장에서는 5월 CPI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대비해서 4.1%, 또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코어 CPI는 5.2% 각각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코어 CPI 상승은 2021년 11월 이후 가장 둔화한 것으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지만 점진적인 완화를 보여주니라는 것, 이런 점에서는 연준이 조금 그래도 완화가 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다는 거죠. 미국 증시도 최근 강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이번 FOMC 회의 결과를 주목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증시는 지난주에 S&P 500 지수가 지난해 10월 저점 대비 20% 상승하면서 강세장에 진입을 했고요. 나스닥 종합지수도 시장 상승을 주도한 대형 기술주에 힘입어서 2019년 11월 이후 가장 긴 7주간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유럽 중앙은행 ECB에서는요, 연준의 금리 결정 다음 날인 목요일에 열리는 통화정책 회의에서 연준과는 달리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코노미스트들은 이번 달에 이어서 다음 달까지 연속해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씩 인상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새 분기 전망과 함께 9월 금리 인상 전망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유럽 중앙은행은 그렇고요. 이와 함께 일본 중앙은행, 뱅크 오브 재팬이죠. 오는 금요일에 우에다 가즈오 총재 주재로 두 번째 금융정책 결정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지만 현 정책이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이코노미스트들은 내다보고 있고요. 또 블룸버그의 조사 결과 중국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도 당장 금리에 변화를 주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금리가 이렇게 되고 있는데 고용시장을 둘러싼 미국 경제 지표가 혼조세를 보이는 가운데 향후 미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을 둘러싸고 투자기관들 사이에 전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피랄리티 인터내셔널을 비롯한 일부 채권 투자기관들은 경기 둔화를 예상하며 위험자산 투자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을 하고 있고요. 미국의 공격적인 기준금리 인상 여파 속에 3월 표면화된 은행권 불안은 대형 위기의 맛보기일 뿐이고 지난 3월 은행권 불안, 또 지난주 호주, 캐나다의 깜짝 금리 인상은 여전히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은 미국의 금리 인상 압력으로 작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또 알리안츠 글로벌 인베스터스의 마이크 리델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주식, 채권 가격의 침체 위험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6개월 안에 심각한 침체가 닥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JP모건 자산관리사업부의 밥 미셸 CIO는 최근 CNBC 방송과 인터뷰에서 지금 시장이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3월에서 6월 가짜 안정기와 매우 비슷하다면서 향후 몇 달간의 상황에 대해서 폭풍전의 고요함이 될 것으로 내다봤는데, 자, 반면에 미국 경제에 대한 낙관론도 여전합니다. 연방정부 부채 한도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해소된 가운데 뉴욕 증시의 S&P 500 지수가 최근 1940년대 이후 최장기의 약세장을 마감하고 강세장에 진입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골드만삭스 이코노미스트들은 최근 미국 경제가 1년 내 침체에 빠질 확률을 25%로 낮췄고, JP모건의 마코 콜라노빅 전략가는 미국과 세계의 경기 확장은 단단한 기반 위에 서 있으며 침체가 임박했다는 공포는 과장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락의 릭 리더 글로벌 채권 CIO는 지난달 미국 경제가 시장 컨센서스보다 훨씬 좋은 상태라면서 깊은 침체를 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뜨거운 고용 시장은 살짝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방노동부가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6만 1,000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는데요. 23만 3천 건이었던 전주에 비해서 2만 8천 건이나 증가한 수치로 22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만 8천 건이나 증가한 것은 인플레이션 진정을 위한 긴축 정책을 이어나간 연방준비제도의 긍정적인 신호가 될 수도 있는데요. 다만 미국의 고용시장이 본격적으로 식어가고 있다고 해석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자, 이유는 실제로 최소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76만 건으로 그 전주보다는 3만 7천 건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기 때문입니다.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인 것 같고요. 자, 다음은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만 우리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유가 소식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유가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사우디가 감산했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사우디아라비아의 추가 감산 결정 후 일주일이 지났지만 중국 경제에 대한 어떤 우려 때문에인지 국제 유가가 크게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일에는 배럴당 76달러 수준이었던 8월물 브렌트유 가격이 지난 4일 감산 발표 후에 장중 한때 전장 대비 3.4% 급등한 78.73달러를 찍었지만 그 여파가 하루 정도 가는데 그쳤고요. 브렌트유 가격은 이후 78달러 선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우디아라비아가 지난달 기준 하루 1,000만 배럴이던 원유 생산량을 7월부터는 900만 배럴 줄이겠다 이렇게 발표했지만 시장에서 약발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인데요. 어쨌든 이후 향후 몇 달간 원유 수요가 공급보다는 많겠지만 서방 제재에 대한 전망 속에 러시아산 원유 선적이 늘어나고 중국 경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부분은 유가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5월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7.5% 하락했고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 PMI죠. 지난달까지 2개월 연속 수축 국면에 머무는 등 경제 지표가 부진한 상황입니다. 또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산업 생산에 대해서도 우려가 나오며 JP모건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제조업 경기가 지난 9개월간 수축 국면에 머물렀고 미국은 최근 차량용 연료 수요 전망치를 낮췄습니다. 다만 블룸버그는 유가 하락 베팅에 대해서는 위험한 행동일 수 있다면서 하반기에 원유 시장이 더욱 빡빡해질 것으로 보는 투자자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자, 끝으로 작년에 미국의 조류독감이 강타해서 4,300만 마리의 암탉이 폐사해서 전국의 계란 공급망 대란이 발생했었죠. 자, 그런데 최근 연이은 물가 상승에 따른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채우기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그로서리 스토어에서 가격이 떨어진 유일한 식재료가 각종 먹거리에 자주 사용되는 계란이라고 해서 조금은 안도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 전역을 휩쓴 조류독감으로 달걀을 낳는 미국 내 암탉 중에 10%가 폐사하면서 폭등했던 계란 가격이 공급이 정상궤도에 오르면서 도매가가 꾸준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금은 그래도 반가운 소식을 전하면서 경제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